안녕하세요, 농부 금실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배나무 밭에 과수원에 전정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전정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전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정하는 방법은 각 농가마다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뭐 이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 지형도 틀리고 나무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자른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지 무조건 다 따라 하시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거든요. 지금도 어려워요. 배우고 있어도 지금도 어려운데 전적으로 아버지 그리고 신랑 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묵은 가지들을 위주로 톱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간발할 거는 간발을 하고 이제 묵은 가지는 제거를 하고, 근데 이 묵은 가지들이 대부분 보시면 3년에서 3, 4년이 대부분 다 3, 4년이에요. 많아봤자 5년. 이런 가지들을 다 자르고 있는데 우선은 그 톱 전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유인끈이 있잖아요. 이런 유인끈. 이런 유인끈은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유인끈을 제거하지 않고 전정을 하는 이유가 이 나무를 톱으로 좀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건데 톱으로 자르다 보면은 나무가 튕겨요. 튕기면서 우리 작업자 얼굴을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른 나무들이 끈을 다 풀고 잘라버리면 바닥에 다 널브러지면서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끈을 풀지 않고 전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톱 전정하고 이제 장가지 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끈을 풀고 제거를 해서 이제 나무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유인끈을 묶어서 다시 나무를 유인을 하는 작업까지 하게 되면 내년 1월, 2월까지는 계속 작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중간에 너무 추울 땐 쉬고, 지금같이 올해는 12월인데 엄청 따뜻하잖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요. 조금 날씨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다시 이제 유인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르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3, 4년 된 묵은 가지를 자르는 건데, 묵은 가지를 왜 자르냐, 이런 데서 꽃눈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자르는 이유는 좀 이따 영상 보시면 하나하나 자르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런 묵은 도장지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새로 나온 도장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세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이 나무도 얘만 크고 열매도 얘만 엄청 커져요. 근데 한 나무에서 우리가 그 과일을 생산을 할 때 비슷한 크기로 자라면서 좀 열매가 크게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엄청 작고 이렇게 되면은 열매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장 작업할 때도 힘들고 과일 생산량도 떨어지게 되고, 좀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많이 크는 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균일하게 나무의 묵은 가지를 자름으로써 나무의 세력을 좀 분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참고로 이건 다 지금 톱 전정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굵은 가지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남길 도장지와 필요 없는 도장지, 그리고 너무 복잡한 가지들은 과감하게 쳐주는 거,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둘러보다 보면 우리 이제 도장지가 뻗어나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정이 어려운 겁니다. 전정을 잘못해버리면 너무 많이 자르면 열매가 없고, 무작정 다 자른다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무조건 많이 남긴다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달리겠지. 많이 달리지만 너무 많이 달리면 이 나무가 그 열매들을 다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남기고 너무 센 도장지만 뺨으로써 나무가 이제 균일하게 세력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뻗어나가게끔 하는 게 저희의 전정의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전정을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르고 있는 간지는
이제 연수도 오래됐고 이제 세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장가지들이 이제 안 크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라서 이제 힘을 분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르는 거는 가지도 무겁지만 위에 도장지가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한테 세력이 다 뺏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꽃눈이 많은 게 아니라 도장지만 엄청 많이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 쏟으면서 잘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짝바짝 잘라주잖아요. 약간의 여지를 남기고, 이것도 이렇게 많이 바짝 자른 건 아닌데 이렇게 여지를 엄청 필요 없다 하면은 진짜 바짝 잘라주고요. 나중에 이제 톱신 페이스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가지가 마르지 않게 톱신 페이스트를 발라주게 되고, 이제 좀 가지를 잘라도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새로운 가지를 받으려고 눈이 나오라고 여지를 남겨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자르는 가지 또한 두껍고 도장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들, 그런 거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지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날리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되고 도장지만 죽어라 나오는 것들, 그런 것만 잘라주고 있습니다. 얘는 보시면 잘 보세요. 보시다시피 얘는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얘를 왜 잘랐냐? 여기가 가지가 많아서 복잡하고 끝에 보면 끝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랐는데, 솔직히 여기 끝에만 잘란 다음에 여기 아래는 내년에 과일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전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왜냐면 이제 가지들이 이제 다시 새로 나온 것도 묶고 하다 보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깝지만 이렇게 짧은 가지 버려줍니다. 쟤는 세력이 혼자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묵은 가지라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복잡해요. 이쪽에 가지가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전정을 할 때 이 나무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새로 묶을 가지들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야 돼요. 무조건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유인끈으로 묶을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길을 생각하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것도 복잡해서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도장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잘라주는 겁니다. 많이 달면 당연히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좋은데, 열매를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 이제 열매가 잘 안 커요. 조그만 거를 많이 생산할 거냐, 조금 달고 열매를 크게 생산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덜 달더라도 열매를 좀 더 튼실하게 생산을 하는 목적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도장지 많이 두면 진짜 말했잖아요. 걔만 세력이 엄청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나무만 엄청 뻗어가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도 걔만 엄청 크기 때문에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커요. 힘이 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분산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가지, 여기를 잘라줬거든요. 얘를 왜 잘랐냐, 여기 보면은 가지 도장지가 여기 보면은 나왔어요. 이렇게 싱싱한 어린 도장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를 포기를 하고 얘를 이제 눕혀서 나중에 유인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놔두면 내년에 배수확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어린 도장지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렇게 바짝 자르면, 바짝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 자른 자국들 보이시죠?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자르면 이 좁은 공간에서도 옆에 다시 이렇게 도장지가 항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도장지 이 자리에 받기 싫어 그러면 겁나 바짝 자르면 되고요.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면 이렇게 도장지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에서도 다 나와요. 나무가 진짜 신기하게 안 자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죽은 건 아니지. 안 자랄 것 같은데 나와요. 항상 볼 때마다 저도 신기하거든요. 여기도 요만큼 남겨놨고 요만큼 남겨놨잖아요. 근데 요만큼 틈새에서도 이렇게 도장지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전정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얘도 복잡하잖아요. 얘네 눕히고 나면 이 가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얘는 자른 거고 얘 있고 얘 3개 남겨놨잖아요. 근데 요거 잘라도 돼요. 솔직히 저희 같은 기준에선 요거 잘라도 되는데 얘는 왜 안 잘랐냐, 이제 이거는 큰 그림으로 전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톱 전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자르고 조금 갈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때 판단을 하고 진짜 필요 없다 하면 그냥 손정적 톱으로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갈등되는 건 조금씩 남겨놓고 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뭐 이거 저거 뒤를 딱 비워버리고 그냥 이거 하나만. 아 그러기엔 저 공간이 너무 아까운데 여기 공간이 너무 다 날리면 이게 엄청 갈등이 되는 게 이 공간에 거기 나무가 3개예요. 거기 요거 올라오다가 너무 좁거든요. 쪽으로 지하수 그래서 쪽 나무를 있잖아요. 이제 좀 전정을 해야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그 옆에다 차 세우세요. 세우세요. 요 3그루 중에서 얘를 날리는 게 공간 효율적으로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엄청 안 커요. 세력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공간은 얘가 좋으나 나무는 얘가 후지다. 그래서 얘를 잘라야 되는데 얘를 자르면 또 이쪽 공간이 남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엄청 의견이 다 안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땐 경력이 제일 높으신 분의 말을 조금 참고해서 전정을 해야죠. 우선 아빠랑 쇼부를 봤습니다. 우리 밭의 공간을 보면 공간도 활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전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아까워요. 공간적으로는 얘가 필요 없는데 세력은 얘가 좋고 얘가 공간적으로는 좋은데 나무 세력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면 오래 키웠는데도 안 자라요. 그렇다고 한 번에 치기엔 너무 아깝고 이게 키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자르는 편인데도 아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쇼부를 본 것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나무 도장지를 이쪽으로 뻗게끔 유도를 해서 오래 키우고 유인을 하고 그러면 이 나무가 자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얘가 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없애야 되는데 얘를 한 번에 자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달릴 과일이 몇 개인데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는 아버지보다 욕심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잘라서 이쪽을 받아먹고 여기 공간을 이 나무로 유인을 땡기자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욕심 부리지 마라 해가지고 과감하게 여기 밑에를 칠 겁니다. 이 밑에를 쳐서 간벌을 하고 이 반쪽은 사용해 먹고 이 반쪽을 얘로 키우자. 이렇게 지금 아빠와 저가 쇼부를 본 편입니다. 맞아요. 여기 공간이 남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 SS기랑 운반차가 이렇게 회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남겨야 되는데 위쪽 공간은 이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뻗고 싶은데 얘가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못 뻗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절단해서 없애버리고 이 옆에 좋은 도장지를 받아서 저쪽으로 쭉 뻗어서 하늘을 덮을 예정입니다. 와, 전정하면서 어차피 저는 영상 찍느냐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전정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식구들이 다 같이 하니까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정할 때도 제가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쉽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집 전정하는 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전정을 돈 주고도 배우고 다녔거든요. 뭐 돈을 받고도 배우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최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남의 집은 어떻게 일을 하냐, 어떻게 전정을 하냐 이런 것도 많이 같이 배우고 정보도 공유하고 항상 그러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맨날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을 어느 누구가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진짜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한 거를 누가 함부로 가르쳐 주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배우는 것도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쉽게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왜냐면 그 사람은 20, 30년 동안 머릿속에 그려온 것들을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시고 배우고 공유하고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서 좋은 점만 쏙, 저 집에서 좋은 점만 쏙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한테 적용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만 캐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은 가지를 많이 빼고 햇가지 위주로 많이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묵은 가지에 있는 꽃눈이 햇가지에 있는 꽃눈보다 냉해피가 심한 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햇가지를 많이 두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요즘 냉해피가 올해도 엄청 심했잖아요. 네, 갈수록 날씨가 계속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계속 환경은 오염되고 있고 날씨 변화는 좀 심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12월인데도 봄 날씨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햇가지 위주로 과감하게 남깁니다. 그럼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달면 당연히 열매가 좋겠죠. 하지만 냉해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어 햇가지를 남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요 나무 요렇게 감벌을 할 건데요. 이거 날려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나무가 요 옆에 있는 나무가 너무 세력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뻗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여기에 다 겹쳐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일 그 중에서 상태가 별로인 거 요거를 감벌해서 확 그 엔진톱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가 안 들어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감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벌 담당 아빠. 저것도 남기면 열매가 많이 달려서 솔직히 열매 수확량이 확실히 늘죠. 근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걸어 다닐 때 허리를 너무 숙이니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아깝더라도 치는 거예요. 일을 해본 결과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일하기도 힘들고 열매도 그 통풍이 안 되고 햇빛이 안 들어가면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리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 이쪽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요거 좀 더 오래 뺄 거예요, 그러면?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못 써. 등어리는 빼야. 저 들어가잖아. 요 가지가 요렇게 이쪽으로 제 쪽으로 뻗은 가지인데 요 가지를 저 도장지에다 묶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세대 교체하려고 저렇게 미리 빼놓은 겁니다. 너무 늦게 휘면은 나무가 부러지기 때문에 전에 우리 잘라가지고
그 뭐지? 나무 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미리미리 이렇게 휘어놔야 돼요. 너무 두꺼워지면 나무를 이제 반 잘라서 눕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래도 잘 살긴 하지만 상처 안 입고 키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미리 가지를 이쪽으로 빼서 유인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늘로 뻗은 가지. 제 가지가 진짜 좋긴 한데 얘를 살릴 거기 때문에 얘를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혀도 좋거든요. 근데 너무 두꺼워서 휘기가 어렵고 근데 칼집 내야 돼요. 그리고 세력은 엄청 좋긴 한데 지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옆에 휘는 나무가 있어서 얘를 잘라버리고 그늘을 져요. 그늘 지면 이제 나무가 안 좋기 때문에 열매에 안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를 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휘고 어떻게 유인을 할 거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자르면 진짜 빨리 자르죠. 근데 생각보다 전정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항상 저희는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해산! 그래도 전정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이쪽 밭은 진짜 많이 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오늘은 해산. 그리고 계속 내일부터 다시 전정을 할 예정입니다.